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지키던 정병국 의원을 제치고 비박계 단일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송영길 후보가 예비 경선에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말이 딱 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새누리당 비박 단일화 마지막까지 정병국 후보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분석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후보 수락 연설문까지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주호영 후보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큰 차이는 안 났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예. 여론조사에서는 정병국 후보가 좀 앞서는 분위기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둘 중에 굳이 고른다면은 정병국 후보가 좀 앞서지 않겠냐 그런 전망이었습니다. 마침 또 이제 어제 정병국 후보가 본인도 단일화돼서 준비했던 이제 기자회견문 관련 문건까지 네. 나갔는데요. 아마 박빙의 차이로 정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시간이 좀 30분쯤 걸리지 않았나 그렇게 네. 보는데요.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호영 후보가 더 많이 표를 얻었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원 대상 70%, 일반 국민 대상 예. 30% 해가지고 조사했던 거죠. 여러 가지가 작용을 했을 겁니다. 개인적인 캐릭터도 있겠죠. 예. 개인적인 이미지라든가 인지도 이런 것도 있겠고. 개파색이 좀 옅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개파색이 옅은 부분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아마 네. 이게 지지한 사람들 중에서는 최종 본선일 경우에는 비박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이번 투표는 참여한 거겠죠. 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상대로서는 강성보다는 조금 더 개파색이 옅은 사람을 지지할 겁니다. 네. 비박 중에서도 주호영 후보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네. 친박이라는 개파는 있지만은 비박은 나머지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별한 개파가 개파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인데 네. 주호영 후보는 뭐라고 하느냐? 네. 비박 중에서도 조직적인 비박이 있고 본인은 조직적인 비박이 아니고 그냥 나머지 세력이라고 예. 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개파색이 얕은 그런 후보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자, 그런데 주호영 의원이 TK 지역이잖아요. 친박 네. 입장에서는 이 영남 표심이 좀 분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것은 뭐 당연히 분산이 예. 될 수밖에 없고 어제 그 주호영 의원이 당선이 된 것은 그 전에 정병국 의원이 1차 단일화 때는 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네. 새누리당 지지계층의 응답이 반영이 됐고 어제는 새누리당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예. 주호영 의원이 상대적으로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예. 주호영 의원을 선택을 한 것 같고 네. 문제는 이주영 의원과 PK와 TK 주자가 지금 두 분이 서로 영남표를 놓고 서로 나눠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 이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어떤 전당대회가 앞으로 호남의 이정현 후보와 함께 예. 여러 가지 각축전을 벌이면서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흥행 카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김용태, 정병국, 주호영 후보가 단일화되면서 이제 지금 친박 대 비박이 3대1 구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친박계 이주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비박 단일화를 두고서 막장 드라마다 이렇게 비판하고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물밑에서 작업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김무성 의원 실제로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무성 전 대표는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예. 이번엔 비박 출신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게 당의 혁신이고 그래야만이 새누리당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 될 거다라는 거였었는데 아마 정병국 의원과 김용태 의원 간의 후보 단일화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는 건데 이주영 의원까지 주호영 의원까지 같이 후보 단일화할 것인가 이것은 쉽게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도 계속해서 아마 김무성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뭔가 물밑 작업을 할 거다라고 네. 예상을 했었는데 최종 단일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차원에서 조금 짐작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주호영 의원은 그렇게 딱히 강한 비박으로 분리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뭐가 만들었느냐? 지난번 공천에서 사실 탈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소속이 되어버리면서 네. 본의 아니게 상당히 이제 개파색이 친박하고 대비되는 옅어져 사람이 버렸죠. 되어버린 예. 이런 결과가 있는데요. 만약에 주호영 의원이 최종 본선까지 가서 된다면은 직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이 복귀해서 당의 대표가 돼버리는 좀 특이한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남권을 대상으로 이제 다른 이주영 의원 등과 같이 경합을 하기 때문에 표가 네. 분산되지 않는 건데 어느 쪽으로 가든 서로가 손해를 감내야 될 겁니다. 서로 간에 제로섬 게임이기 예. 때문에. 그런데 대신에 이제 주호영 의원 쪽은 수도권의 경우는 일반 민심을 좀 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서는 최근에 어쨌든 간에 20대 총선을 거치면서 친박에 대한 국민 여론의 분위기는 좀 좋지 않아서 예. 상대적으로는 조금 수도권에선 유리한 측면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그렇다면
이제 친박 후보가 3명인데요. 이 친박 후보들도 단일화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부터 사전 투표 34만 명 정도가 사전 투표를 각 그러니까요. 지역별로 35만 명 중에서 예. 34만 명이라면서요. 내일 그 투표. 사전 투표를 그런 하기 사람이. 때문에 오늘밖에 사실은 시간이 예.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박계, 소위 말해서 비박계가 단일화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봤을 때 이정현 의원이 그동안 수차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가능성을 참여할 열어두겠다. 가능성이 있다고 수차례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친박계 입장에서도 3분 중에서 2분 정도는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오늘 저녁에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3명 중에 2명. 그러면 네, 지금 있다고 봅니다. 이주영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입장인 것 같은데 완주하겠다. 예.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은 조금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개파 간의 대립이 강하게 제기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상대적으로 조금 이주영 의원이 득표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네. 봤었죠. 친박, 범친박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은 그렇게 뭐 친박의 핵심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네. 더구나 해수부 장관을 하면서 가졌던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해가지고 예. 했었는데 대신에 이제 비박 진영에서 몇 단계를 거치면서 단일화되는 거치는 가다 보니까 상당히 본인이 선두를 달린다고 했다고 자부심을 가졌다가 예. 하니까 역으로 굉장히 단일화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축에 서게 되는 과정이 생겼고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축이 되기도 하고 대신에 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친박 중에서는 이정현 의원이 후보가- 앞서고 나서고 예.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정현 의원은 그동안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보다는 주로 뭘 얘기했느냐. 호남 출신 본인이 당 대표가 된다면 새누리당이 바뀌고 우리나라 정치가 바뀐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예. 약간의 서로 배경이 다른 맥락이 있는데 만약에 후보 단일화를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든 아니면은 가시적으로 후보 단일화 하지 않더라도 물밑 작업을 통해서 은밀하게 표가 쏠리게 하든 간에 네. 누구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가늠하기가 방향이 서로 달라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주영 의원 쪽으로 하는 것과 또 이정현 이청현 의원 의원 한쪽과 쪽과. 물론 나머지 한 분이 한성교 한성교이 좀 들으면 섭섭하긴 하겠지만은 네. 현실적으로 조금 그래도 무게중심이 지금 예. 두 사람한테 가고 있으니까요. 예. 어느 쪽을 중심으로 초점을 잡을지 좀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물밑 작업 얘기하셨는데 친박계에는 또 서청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서청원 의원의 의중이 마지막에 좀 반영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네. 나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나서면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친박계 이주영 후보가 개파 예. 갈등은 없다. 개파의 어떤 예를 들어서 비박계 단일화에 대해 상당히 지금 비판적인 논조를 계속 지금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서청원 의원이 나서서 지난번처럼 식사 대접을 한다든가 이런 모임을 했을 경우 오히려 더 역풍이 불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나서는 지금 것은 좋지 않다. 저는 뭐 나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자, 문제는 촉박한 시간인데요. 이제 본행사가 9일에 열리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내일 승부가 갈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미 진행되는 과정 속에 상당히 있었을 걸로 보고요. 그런데 당 대표 정도의 이렇게 선출, 경선을 네. 통한 선출의 방식을 보면은요, 되게 국민 여론이 좀 반영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총선 등에서의 공천은 당의 내부의 조직적인 세력이 개입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 여론하고 다른 결과로서 후보가 선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예. 당 대표 정도는 되게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쪽이어서 최근에 국민 여론의 추이를 보면 될 겁니다. 다만 네. 이게 국민 여론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총선 심판론하고 다르게 개별 후보별로 경쟁 구도가 나왔다면은 좀 달라질 것인데 예. 막판 가면서는 또 역시 개파 대결 구도를 보이다 보니까 각 개파에 대한 국민 여론에 따라서 어느 쪽을 더 선호할 것인가 저는 이게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새누리당 전당대회 뒤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후유증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예비 경선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역시 이변이 있었습니다. 송영길 후보 지금까지 2강이다, 탈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했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전략적인 일반 선택을 했다. 국민이라든가 예. 대의원 당원들을 등신하면 이 조작 사전 어떤 조율이라든가 전략적인 선택을 예. 할 수가 없을 텐데 한 400명 정도 현역 의원 그리고 자치단체장 해서 한 400명 정도의 선거인단이 이 컷오프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이 상당히 강했다. 특히 이제 이종걸 의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친문일색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국민들이 보는 그런 민주당, 더민주의 앞으로의 행보 이거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일 가능성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86그룹에서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동시에 나올 경우 우상호 예. 원내대표와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송영길 의원이 다 86그룹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당권과 원내대표를 맡는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송영길 의원을 하차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영길 의원이 전략적 배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네, 전략적 배제. 저는 1인 2표의 경우에는 전략적인 배제가 가능하지만은 예. 1인 1표의 경우에는 의도적인 배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네. 대개 1인 2표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전략적인 배제하는 전략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아까 이제 장 교수 얘기했다시피 이게 수가 좀 많지는 않죠. 그동안 예. 여론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거나 당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규모가 크죠. 근데 어제 이제 컷오프 과정은 중앙위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죠. 중앙위원 전체 규모가 363명이었다가 예. 어제 263명, 한 72% 정도 투표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네. 그 정도면 충분히 내밀한 조직적인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가장 선두에 달렸던 송영길 후보가 과연 탈락할 것은 예상 못했습니다. 예. 되게 상대적으로 뒤늦게 출발했던 김상건 후보 네. 아니면 비주류인 이종걸 이 정도 후보. 했는데 네. 이제 송영길 후보가 탈락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관점에서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집중력이 강한 적극적인 지지는 좀 약했던 게 오히려 송영길 후보의 특성이 아니었겠나 이런 게 있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중앙위원들이 또 덜 걱정했던 오히려 그래서 걱정한 사람을 좀 몰아줬던 컷오프 누구 되면 안 되지 않겠니 이런 차원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던 이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은 예. 1인 2표에서 나왔던 전략적인 배제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1인 1표였기 때문에 좀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예비 경선에서 이변을 보면은 지금 추미애 의원도 사실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좀 예. 이제 저 위기가 닥쳤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본선에 가면 10만 명의 진성당원이 지난번에 우리 그 김상곤 혁신위원장 할 때 그때 10만 명의 진성당원을 모집해서 지금 예. 이 선거인단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또한 상당히 큰 본선에서의 어떤 파란을 예고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봤을 때 추미애 의원도 이제 본선에 가서 예.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구도가 정해졌다고 그런 가능성이 봅니다.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군요. 자, 이종걸 의원 말입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정치인이라면 될지 안 될지 이거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다소 냉소적으로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막판 뒤집게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당 대표에 출마하는 사람을 두고 비대위 대표가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물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본선을 두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컷오프 과정에서는 4명 중에 1명만 비주류인데 탈락하느냐 좀 쉽지 않을 것이다 해서 저는 컷오프는 조금 네. 면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제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게 문제죠.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구성상으로 봤을 때 국민의당으로 일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 비주류의 규모가 크지 않다. 그래서 상당히 약세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종걸 후보하고 표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는 쪽이 사실은 이번에 컷오프 탈락한 송영길 후보 쪽입니다. 예. 그동안에 송영길 후보가 한때는 당의 비주류에 있었고 사실을 이른바 친노 진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세대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불구하고 다시 친노 가까워지고 행보를 좀 다양하게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컷오프 과정에서 비주류 쪽의 표가 송영길 후보한테 쏠려버린다면은 이종걸 후보가 오히려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였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송영길 후보가 빠진 상태에서 송영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양면적인 그런 투표가 어느 쪽으로 갈릴까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어제 지금 투표 결과는 당연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여러 가지 변수로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을 봤을 때 박빙의 상황 아니었겠는가.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다음으로 조금 앞서 있었다고 나왔던 추미애 의원도 대세를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이른바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문 진영이 오히려 나중에 등장한 김상곤 쪽으로 쏠릴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가지고 어느 쪽도 지금 확실하게 앞서고 있다 좀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가 좀 유리할까 현 상황에서 좀 이렇게 찝어보기는 굉장히 힘든 유리할까 상황이죠. 말해주는 것도 사실은 어느 어려워. 쪽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전제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각 당 전당대회 관련 소식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김만임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